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집권세력의 4.7 보궐선거판에 문재인 폭탄이 터져 여당을 멘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29일 현 정권의 문제점 그리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9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전에 사실상 등판하자 문재인도 이날 청와대에서 여러 방송사들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사태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여당 선거 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뛰어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문재인의 긴급 발언은 투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향후 근본적인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무얼 하다가 선거를 9일 남겨놓고 투기를 8번 하겠다는 것이냐는 유권자들의 헛웃음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여당의 선거판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들 전망입니다. 도대체 왜 여러 방송사들이 정규 방송을 없애고 긴급 생중계를 편성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전면 등장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권의 부동산 실정만 더 각인시킬 수 있어 집권당에겐 선거의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하나마나한 소리를 한 문재인의 돌발 행동, 그 발언 와중에도 경제 운용의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부동산만 못했다는 내용은 고용률 최악, 빈부격차 최악이라는 심각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유권자들의 싸늘한 반응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민주당은 더욱 당혹해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재인이 이날 느닷없는 생중계 방송을 통해 철저한 투기 단속을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정부 합동조사와 국수본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소리만 요란하지 누구 하나 사법처리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총리 정세균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대로인데 느닷없이 검찰을 부동산 투기 수사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등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소개된 후에 이어진 문재인의 발언은 그의 정권이 탄압해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윤 전 총장 발언과 대비됨으로써 여당으로선 선거 구도상 더욱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문정권 들어서 나라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해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질타를 했지만 문재인의 이날 발언엔 이와 관련된 사과는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긴급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을 비웃게 하는 일이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위선적인 전세 계약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금호동 전셋집 보증금이 올라 할 수 없이 청담동 자신의 아파트 전세 가격을 올렸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김상조는 전세 재계약 당시 14억이 넘는 은행 예금을 부부 합산으론 16억이 넘는 은행 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청와대 해명은 김상조 상황을 조금만 확인하면 그 진상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올려줄 보증금이 부족해 소유한 집에 전세가를 올렸을 뿐이라는 대국민 브리핑 당시 그것이 거짓이란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의 청담동 전세 재계약은 작년 7월에 임대차법 시행되기 이틀 전에 14% 인상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을 올려 받아놓고 현재 새 들어 사는 금호동 전세 재계약은 임대차 보호법 시행된 이후인 작년 8월에 이루어지면서 바뀐 법을 이용해 5%만 인상된 5천만 원만 올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자기 집 전세 가격을 올려 7천만 원의 차익을 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김상조의 이러한 전세 차익 행태를 청와대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은폐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김상조 전 실장이 전세 재계약으로 인한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를 한 것이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임대차법의 허점을 노려 행한 이중적인 전세 계약 행태가 드러나
경질된 것은 최근이지만 그의 재산 변동은 이미 한 달 전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가 새 임대차법 시효를 피해 전세 가격을 14% 올려받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언론에서 최근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지 사실상 이를 숨기고 있던 정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상조가 지난해 12월에 노영민 또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이 사의를 반려한 바 있는데 당시 사의 표명 이유가 새 법을 피해 행한 전세 재계약이 공직자 재산 변동 신고 때 드러날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인 것으로 전해진다는 점에서 사의를 반려한 문재인이 김상조의 문제를 인지해 놓고도 별일 아니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덮은 정황입니다. 많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임대차법을 기습 처리한 문 정권이 정작 청와대 내에 대통령의 핵심 참모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파렴치한 행태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문 정권은 청와대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김상조의 불명예 퇴진에 이어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인 변창흠도 시한부 장관직이어서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파산 선고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을 화나게 하고 어이없게 만든 일이 여당 발로 또 한 가지 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0의원 등 법률권 의원 73명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등에서 국민의 거센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린 법안은 유신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에 나섰던 이들을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양육, 대부 지원 등 종합적인 예우를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일부 운동권 정치 세력이 자기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을 자기들 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그 오만함과 뻔뻔함에 대해 거센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엔 대학 때 몇 년 학생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 세습까지 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 청와대, 국회, 공공기관에서 나라 망친 586 운동권 인사들 정말 염치 없다 등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침체, 고용 대란, 영업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아는 집권 세력이라면 이 시기에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나 대책에 진정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능과 위선의 집권 세력이 갈수록 제 정치적 무덤을 파고 있는 양상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